만약 이게 잘못된다면 또 회사의 운명 또한 위태롭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문을 닫거나 지역을 떠나거나 사생결단 순간에 와 있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우리 시의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페이퍼 코리아가 원활하게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지금 포화 상태이고 규제도 심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업태를 대형 유통업체에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군산에서는 요즘 대형 쇼핑몰 진출 문제를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해묵은 난제인 도심 공장을 옮기기 위해 대기업의 쇼핑몰을 유치하자 상권 붕괴를 우려한 지역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에서도 최근 종합경기장 내 쇼핑몰 입점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지금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자치단체와 지방 상권을 공략하려는 유통 대기업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은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진출에 따른 논란과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군산시가 조촌동에 있는 제지업체 페이퍼 코리아와 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한 건 2011년 2월. 20여 년 전부터 공장 주변에 아파트가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계속돼온 악취 민원이 단초가 됐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자 군산시장도 공장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상당히 심하죠. 이 노인분들이 많은데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특별히 더 생활이 많이 불편하신가요, 그 정도는? 글쎄요, 그 분진 자체도 좀 널러오면서 항시 저기 가동이 되면 가장 심하게 여가 냄새가 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페이퍼 코리아는 1944년 국내 유일의 신문용지 제조회사로 출발한 북선제지 궁산 공장이 모태입니다. 기업의 부침에 따라 여러 차례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변두리가 도심 복판이 되면서 악취 민원과 함께 동군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무려 2천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이전 비용. 군산시는 고심 끝에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등으로 바꿔 773억 원을 확보하고 개발 수익으로 794억 원, 업체 자부담 367억 원으로 이전 비용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장 이전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날 경우에는 군산시가 51%, 업체가 49%를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여유가 있다면 공장터를 모두 사들여서 개발하는 택지 개발 방식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가 재원을 확보해서 공장 부지를 전부 매수를 하고 보상을 해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군산시가 그런 재원이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지난 4월 10일자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냈습니다. 페이퍼 코리아 자리에는 6개의 공동주택 용지와 상업용지, 학교와 공원 용지 등이 배치되었습니다. 공동주택만 6,400여 세대로 17,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전체 60만 제곱미터 가운데 상업용지 2만 제곱미터를 롯데쇼핑이 매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롯데 측은 취재진의 문의에 이제 막 땅만 샀을 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극장과 대형 아울렛이 있는 복합 쇼핑몰의 입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의 협약에 따라 2018년까지 공장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군산시 단독으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는 상황. 페이퍼코리아는 기안에 아파트 6,400세대를 분양하려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쇼핑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이게 잘못된다면 이 단지 그 분양에 심각한 또 우려가 되고요.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공장 이전은 뭐 불가하게 될 것이고 또 회사의 운명 또한 위태롭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는 롯데와 계약한 뒤 인접한 1,400세대의 공동주택 필지를 대우건설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가을 예정된 대우건설 아파트 분양의 성공 여부는 나머지 5,000세대 개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 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페이퍼코리아가 계획된 기간 내에 계획대로 원만하게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한 부지가 또 당초 계획대로 잘 개발이 되어 하는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인 것이고, 군산의 대표적인 신도심 상권인 수송동 아웃도어 거리. 유한길 씨는 2012년 이곳에 아웃도어 매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개업 초기만 해도 괜찮았던 매상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기업 경기가 위축되자 빠르게 소비 침체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군산 경제가 굉장히 심하게 약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만 같아도 직원 2명을 계속 썼었어요. 근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가족형으로 이제 바뀐 거죠. 우리 딸이 와서 가끔 도와주고 제가 그냥 맡아서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군산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지만 올 들어 대로변 점포조차도 대여섯 곳이 문을 닫거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군산의 구도심 상권인 영동은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대략 100개의 의류 상점이 있던 이 거리는 지금은 20개가량이 비어있거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대 상인들은 몇 해 전 충남 부여에 롯데 아울렛이 문을 연 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동안 군산 상권을 찾던 인접 충남 지역의 소비자들은 물론 군산의 소비자들까지 빠져나갔다는 설명입니다. 상인들은 이 때문에 군산 도심에 대형 쇼핑몰이 생기면 상권이 곧바로 직격탄을 맞게 될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군산하고 부여는 솔직히 거리상으로 시간상 거리가 돼요. 근데 그런데도 현재 우리 영동 상가를 봤을 때 한 20% 매출이 감소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 군산에 롯데 아울렛이 들어오면 50%는 그 나머지 80%에서 50%는 감소하지 않을까. 군산 상인들은 2000년 이후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진출로 2차례나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 위기감이 더욱 큽니다. 지금 손익분기 맞추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또다시 아울렛이 들어와서 또 한번 흔들어주면 이제 저희는 이제 문을 닫거나 지역을 떠나거나 사생결단의 순간에 와 있는 거죠. 군산 상인연합회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16개 상가별, 시장별 상인회가 참여한 군산 대형 아울렛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페이퍼코리아 부지의 상업용지를 자신들에게 되팔거나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 다른 사업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인들은 군산시의 도시계획 변경이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점을 막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행정심판을 해서 이게 정말로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심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뭐 그 소송에 저기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항소도 할 거고요. 또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또 가려고 저희들이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군산시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도심 공장의 이전이라는 현안과 지역 상권의 보호라는 두 가지 이해가 충돌하면서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일단 페이퍼코리아에 롯데가 다른 업종도 고려해보도록 요구했지만 공장 이전도 중요한 현안이고 향후 적법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무작정 발리할 수만도 없는 처지입니다. 지금 이 지역 상공인들은 아울렛은 무조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 법적으로 봐서는 아울렛을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법은 없습니다. 대형 쇼핑몰 유치 문제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도 앞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는 롯데쇼핑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 옆에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대신 지어주고 전주 종합경기장 자리에는 호텔과 함께 복합 쇼핑몰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전주시 의회까지 통과한 이 방안은 호텔은 물론 쇼핑시설과 위락시설 같은 컨벤션 산업의 기반시설을 한꺼번에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권 침해를 우려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터져나왔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후보 시절 상업시설 백지화를 공약해서 당선 이후 경기장 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복합 쇼핑몰은 사실 전주는 물론 군산에서도 입점을 희망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주시가 지난 2013년 시민 1,021명에게 조사한 결과 67.5%는 복합 쇼핑몰 입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하지만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70% 정도는 대형 쇼핑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찬성하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렇지만 30%의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제 70%의 시민들은 기호고 또 30%의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주시장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 상인들의 우려는 해소됐지만 시와 상인들의 갈등은 지금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대립으로 번졌습니다. 전주시는 당초 개발 계획 대신 종합경기장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쓰고 한쪽에 컨벤션 센터를 먼저 짓자는 입장입니다. 연내에 컨벤션 센터를 착공하지 못하면 이미 받아놓은 국가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재정 투용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서 컨벤션 산업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연말 안에 꼭 착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절차 여행을 빨리 지금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야구장이나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라북도와 아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또 우리 전주시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대체시설을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롯데가 지어주기로 한 900억 원 규모의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은 480억 원 규모로 줄여 국가 예산과 전주시의 예산으로만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는 여전히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전주와 전라북도의 중심인 만큼 먼 안목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해야 하고 컨벤션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복합 상업시설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군산만 해도 컨벤션 센터에 연간 18억 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전주 컨벤션 센터의 적자를 해마다 세수로 보전해 줄 경우 결국은 시민과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컨벤션 자체만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자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컨벤션 단독으로 건립되어서 운영되기보다는 복합적인 그런 시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루어져야만이 컨벤션이 보다 더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고
또 호텔, 또 복합시설과 더불어서 전주의 중심 상권으로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과 전주의 쇼핑몰 입점 논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스스로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또 민선시대 최대 화두가 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쇼핑몰은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 하나의 관광 기반시설이 된다는 점도 외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최근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 쇼핑몰 진출에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것과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도 한 배경입니다. 복합화가 된다더니 또는 대형화가 된다더니 새로운 업태로 이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지금 포화 상태이고 더 이상 어떤 변형된 형태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 대고 정부에서 규제도 심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업태를 대형 유통업체에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페이퍼코리아에 들어설 쇼핑몰은 롯데쇼핑의 18번째 도시명 아울렛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유통 대기업들도 앞다퉈 지방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전주나 군산과 비슷한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는 대전권에서는 서구와 유성구에 대규모 쇼핑몰 진출이 임박해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권은 곳곳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신세계가 6천억 원을 들여 대형 호텔과 복합 쇼핑몰을, 광양에는 옛 LG 패션인 LF가 프리미엄 아울렛을, 나주와 무안 순천에도 프리미엄 아울렛과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전략적으로 유치를 했고 일부 찬성 움직임 속에 시민끼리 갈등을 겪는 곳도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유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또 타지로 나가는 지역민의 원정 쇼핑 감소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같이 연계한다면 이렇게 플러스섬의 효과가 나타나지 단순하게 제로섬으로 해서 우리 것들이 나누어서 빼앗아갈 것이다. 굉장히 물론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지 또 연계 관광 효과를 높인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뭐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보다는 지역 상권의 위축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대형 아울렛이 들어선 곳에서는 인근 점포 매출이 46.5%나 줄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도 미흡하다는 주장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등을 이유로 해서 출점을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대형 쇼핑몰이 어떤 특정 지역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지난 1997년 대규모 점포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적법한 형식을 갖추면 입점을 막을 명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쇼핑몰 문제가 전국 각지로 확산되자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여야가 저마다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쇼핑몰 등록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상생 방안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나는 상권 영향 평가서, 두 번째로는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반려도 할 수 있고요. 조건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권 영향 평가서나 지역 협력 계획서에 대해서요. 지자체에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규모 도심 공장을 이전하고 또 컨벤션 산업을 활성화하는 일은 지역의 오랜 수건이자 현안입니다. 하지만 현안을 해결하자니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상인들의 반발이 크고 상권을 보호하자니 현안 해결이 어려워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쇼핑몰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차선책으로 상생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에 되돌려주거나 현지 법인화가 논의되는 지역도 있고 한편에서는 지역 상권과 중첩되는 품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유치를 둘러싼 딜레마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